70세가 넘어도 근육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흔히 달걀이 최고의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단백질 식품들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들 말하지만 연구 결과는 달걀보다 더 강하게 근육을 지켜주는 음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근육 감소를 막고 약해진 체력을 회복시켜 오랫동안 잃었던 에너지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큰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70세를 넘기면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시기로 접어들며 이는 의학적으로 노화성 근감소증이라고 불립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근력이 30% 가까이 사라질 수 있어 오래 걷기가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며 몸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대로 두면 해마다 회복이 더 어려워지지만 지금부터 실천하면 근육 감소의 흐름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달걀보다 더 강력하게 근육을 지지해주는 8가지 식품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대로 알려드릴 것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식품들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연구로 효과가 입증되었고 구하기 쉽고 가격 부담도 적어 어르신들이 꾸준히 드시기에 알맞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하는 첫 번째 식품은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가까운 곳에서 늘 접할 수 있으며 근력을 지키는 데 핵심이 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식품을 식단에 포함하기 시작하면 앞으로의 생활이 훨씬 안정되고 스스로 일상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전에 댓글창에 사는 곳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더욱 반갑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 응원의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보내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8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바로 한 그릇 분량의 약 6g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는 현미입니다. 고기와 비교하면 양이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그 효과가 서서히 쌓여 몸의 기초 체력을 지탱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특히 70세를 넘긴 분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영양원이 됩니다. 현미의 진정한 가치는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마그네슘, 셀레늄,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음식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끌어내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고르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로 인해 근육 피로가 잘 풀리지 않거나 경련 회복 지연 같은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현미에는 달걀에서는 얻을 수 없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며 하루 종일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그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더욱 적합한 선택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또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가꾸는 데도 중요하며 그 결과 몸이 흡수하는 영양소의 효율이 높아져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 회복에 더 효과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실제로 현미를 포함한 통곡물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어르신들은 신체 기능 저하가 더딜 뿐 아니라 보행 속도도 빠르고 낙상의 위험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7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번 먹어본 익숙한 음식, 바로 파스타와 국수류입니다. 친숙한 이 식품들이 사실은 현미보다도 많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 끼 분량의 파스타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근육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파스타는 살이 찌기 쉬운 음식,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지만 70세를 넘어 근육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파스타에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몸에 천천히 흡수되어 에너지를 오래 지속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쉽게 피로해지고 일상 활동이 힘들어지는데 파스타는 그런 피로를 줄이고 체력을 유지해주는 식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느리게 진행되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포도당을 천천히 공급해주기 때문에 예출해서 산책을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집에만 머무르느냐의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렌틸콩이나 붉은 살코기 같은 좋은 단백질 식품을 곁들이면 필수 아미노산까지 모두 갖춘 완전한 단백질 식사가 완성됩니다. 실제로 공중보건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파스타 중심의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한 고령자들이 근력을 유지하면서 근감소나 신체 기능 저하 위험을 현저히 줄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이고 친근한 식사는 나이가 든 지금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한 영양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통밀로 만든 파스타나 단백질이 강화된 종류를 선택하고 거기에 채소와 질 좋은 단백질 식품을 함께 조리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식사가 됩니다.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드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6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땅이 아닌 바다에서 옵니다. 파스타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절 건강과 기억력에도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지닌 이 해산물은 우리의 식탁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바닷속에서 자라는 이 식품은 가장 순도 높은 저지방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이며 바로 가리비입니다. 가리비 100g에는 무려 19g에 가까운 고급 단백질이 들어있어 현미의 약 3배, 파스타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70세가 넘은 분들이 근육을 회복하고 싶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식품입니다. 가리비가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 함량 때문만이 아닙니다. 신경 기능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 B1, B2, B6, B12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기 쉬워 피로감, 근력 저하, 심지어 기억력 감퇴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 가리비는 이를 예방하고 보완해주는 훌륭한 영양 자원입니다. 가리비에는 또한 염증을 줄이는 효과로 잘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유연성을 높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며 노화로 약해지기 쉬운 근육과 관절에 큰 힘이 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통증도 가벼워지고 영양분이 근육에 잘 전달되기 때문에 회복 속도 또한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리비는 지방과 열량이 매우 낮고 소화가 잘 되는 편이라 소화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식재료입니다. 붉은 고기처럼 위에 무겁게 남지 않으며 대사가 느려지기 쉬운 시기에도 소화기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가리비와 같은 해산물을 자주 먹는 고령자들은 기억력이 더 잘 유지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 노쇠, 허약 증후군, 이염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리비는 단지 근육만을 위한 식품이 아니라 스스로 일상을 유지하는 자립적인 삶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식단의 조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맛은 부드럽고 섬세하지만 건강해주는 이 점은 확실하며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 먹거나 채소와 함께 찜으로 즐기기만 해도 우리 몸에 필요한 활력과 회복력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가리비가 훌륭한 해산물 단백질 공급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바다에는 그보다도 더 강력한 동반자가 존재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새우입니다. 만약 가리비가 섬세한 바다의 보석이라면 새우는 전천후로 일하는 바다의 일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0g의 새우에는 약 19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이는 현미의 3배를 훌쩍 넘고 가리비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70세를 넘긴 뒤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에 이렇게 농축된 단백질은 근육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새우의 가치는 단백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우는 아스타잔틴이라는 특별한 천연 색소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관절의 염증을 줄이며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관절통이나 시력 저하, 피부 건조 등으로 고민하는 어르신들께는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영양소입니다. 게다가 새우는 지방과 칼로리가 매우 낮아 심장이나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 형성에 필요한 영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동시에 갑상선 기능 유지에 중요한 셀레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이 느려지는 고령자의 몸에 필수적인 에너지 생성을 지원합니다. 새우는 작지만 혈액순환과 두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B군이 함께 들어있어 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영양학 전문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새우를 비롯한 갑각류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고령자들이 운동 능력과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점은 새우는 조리도 매우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삶아도 좋고 구워도 좋고 올리브유에 마늘을 살짝 볶아도 소화가 잘 되고 맛도 뛰어나니 고령자의 식탁에 자주 오를 수 있는 이상적인 식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새우가 고령자에게 이상적인 식품인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물고기는 그보다 더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틸라피아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다소 평범해 보이고 맛도 순하며 가격도 저렴해서 참치나 연어처럼 큰 주목을 받지는 않지만 틸라피아 100g에는 무려 23g에 달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새우보다 많고 가리비나 현미와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틸라피아의 강점은 단순히 양뿐만이 아닙니다. 단백질의 질 자체가 매우 뛰어납니다.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 함유량이 낮아 해독 기능이 약해진 고령자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살이 부드럽고 쉽게 풀려서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한 식품입니다. 또한 틸라피아에는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도 이 류신이 부족하면 근육은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틸라피아를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효과적으로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뼈 형성을 도와주는 인과 혈압 조절에 필수적인 칼륨도 함께 함유되어 있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골절과 고혈압의 위험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임상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틸라피아처럼 붉은 살이 아닌 흰살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고령자들이 근육량을 잘 유지하고 뼈도 튼튼하며 노쇠의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틸라피아는 조리법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해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굽거나 찌거나 또는 레몬이나 허브와 함께 조리하면 질 좋은 단백질을 맛있고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 몸을 지키는데 매우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다시 바다에서 육지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그리고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돼지 안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돼지고기라고 하면 지방이 많고 무겁다는 인상을 떠올리실 수 있지만 돼지고기 중에서도 닭고기나 흰살 생선 못지않게 지방 함량이 적고 매우 깔끔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돼지 안심입니다. 100g 기준으로 약 23g의 양질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앞서 소개한 틸라피아와 비슷한 수준을 자랑하지만 그 영양적 특징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빛을 발합니다. 돼지 안심에는 노화로 약해지기 쉬운 근육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부위는 돼지고기 중에서도 지방이 가장 적고 특히 포화 지방산이 낮아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을 확실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비타민 B군의 풍부함입니다. 이 비타민은 고령자에게 특히 부족해지기 쉬운데 섭취한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신경계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근력 저하뿐 아니라 균형 감각이 흐트러지기도 하며 이는 일상생활의 자립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돼지 안심은 이러한 부족을 보완해 줄 뿐 아니라 근육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여기에 더해 돼지 안심에는 나이아신과 셀레늄과 같은 핵심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나이아신은 혈류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이는 칼슘과 함께 뼈를 튼튼히 유지시켜주며 셀레늄은 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양소가 결합되어 돼지 안심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을 넘어
70세 이후에도 스스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이름 그대로 살이 부드럽고 씹기 쉬우며 소화에도 부담이 없어 고령자도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얇게 썰어 채소와 함께 볶거나 찜으로 즐기면 맛도 좋고 고단백 식단을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돼지 안심과 같은 저지방 고단백 육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고령자는 악력이나 보행 속도, 에너지 유지력 등의 신체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돼지고기를 능가하는 단백질 식품, 바로 칠면조 가슴살입니다. 우리에게는 닭고기만큼 익숙하진 않지만 그 영양적 가치는 매우 높아 특히 주목할 만한 식재료입니다. 100g 기준으로 구운 칠면조 가슴살에는 약 26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이는 달걀의 약 6g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정도의 아미노산이 한 끼 식사마다 제공된다면 70세를 넘은 근육에도 확실한 회복 재료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칠면조 가슴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심장 건강에 민감한 고령자에게 더욱 안심이 되는 선택입니다. 게다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깨어있을 때가 아니라 잠자는 동안 회복되기 때문에 질 좋은 수면은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실제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고령자일수록 근육량 감소 속도가 느리고 회복력도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칠면조 가슴살은 나이아신과 셀레늄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나이아신은 혈액순환과 에너지 대사를 돕고 셀레늄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양소가 조화를 이루며 근육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칠면조처럼 지방이 적은 가금류를 자주 섭취하는 고령자들은 노쇠의 위험이 낮고 신체 능력 테스트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칠면조 가슴살은 얇게 썰어 찌거나 구워도 좋고 차게 해서 샐러드에 더해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 번거로움 없이 고단백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식재료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첫 번째 식품은 앞서 소개한 칠면조 가슴살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식품이며 이미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먹고 있는 바로 그 식재료입니다. 70세를 넘긴 이후에도 근육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 그것은 바로 닭고기입니다. 구하기 쉽고 가격도 부담 없으며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중에서도 닭고기는 단연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약 30g의 고단백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소개된 어떤 식품보다도 많고 달걀의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닭고기가 특히 뛰어난 이유는 단백질의 양뿐만이 아니라 근육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류신이 매우 풍부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섭취해도 류신이 부족하면 근육은 제대로 생성되지 않으며 반대로 충분한 류신이 공급되면 나이로 인해 약해진 근육도 다시 강하게 재건될 수 있습니다. 많은 운동선수나 근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닭고기를 꾸준히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요즘에는 많은 어르신들도 같은 이유로 닭고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콜레스테롤도 낮아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 70세 이후의 몸을 위한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뼈 건강을 도와주고 에너지 대사와 두뇌 기능을 지원하는 비타민 B6 또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한 입 한 입이 온몸의 활력을 높여주는 종합적인 효과를 선사합니다. 닭고기의 또 다른 장점은 조리가 무척 쉽다는 점입니다. 국으로 끓여도 좋고 찌거나 구워도 좋으며 삶아서 찢어 샐러드에 곁들여도 맛이 좋고 질리지 않기 때문에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다양한 조리법 덕분에 무리 없이 고단백 식단을 실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임상영양학 연구에서도 닭고기처럼 지방이 적은 가금류를 자주 섭취한 고령자들이 근육량을 잘 유지하고 보행 능력이나 균형 테스트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닭고기는 단순히 몸을 위한 영양소를 넘어
70세 이후에도 내 몸을 내가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만약 식탁에 단 하나의 주재료를 고른다면 닭고기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접근성 좋고 조리도 쉬우며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이 가득 담긴 닭고기야말로 근육을 지키고 싶은 모든 어르신들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식품이라도 단 하나만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을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진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지금까지 소개한 여러 가지 식품들을 조화롭게 조합해 매일 식탁 위에 균형 있게 올렸을 때 찾아옵니다. 그렇게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근육 감소를 막고 잃어버렸던 체력을 조금씩 회복하며 오랫동안 스스로 움직이고 자립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8가지 식품은 모두 달걀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70세 이후의 근육을 지켜주고 그 힘을 다시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식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식품 중에서 여러분께서 평소에 가장 자주 드시는 건 어떤 것인가요?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응원하기 버튼으로 후원해주시면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